더불어민주당 TK 특별위원회와 대구시, 경상북도가 오늘 첫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지역 기업들이 잇따라 성추문에 휘말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노동권, 인권과도 직결되는 사회 문제인 만큼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야구의 수많은 기록이 이승엽 선수와 함께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 시즌 은퇴를 앞둔 42살의 이승엽 선수를 만났습니다. 경찰이 고령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분정비 사업과 관련해 비리가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TK 특별위원회가 대구시 경상북도와 첫 협의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TK 특별위원회는 집권 여당과 대구 경북 지역민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도성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TK 특위와 대구시 경상북도의 첫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당 주요 간부가 모두 참석해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1세기였던 대구 경북은 정권이 바뀌면서 소외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면서 대화와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원자력 문제, 이건 뭐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예민한 문제를 좀 털어놓고 얘기하는 정치 다원화 시대, 새로운 협치 모델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치면서 지역 대선 공약의 국정 과제화와 통합공항 성공 이전 등 12가지 현안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TK 특위와 저희 경북도와 대구시의 이 협치는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간의 협치의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지역 발전을 위한 TK 특위 설치 등 지지세 확산에 공들이고 있는 민주당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선도해온 대구 경북이 활력을 잃고 있다면서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선도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경북은 풍력과 태양광, 수소연료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그린 에너지 집적 단지로 조성해서 대선 과정에서 특정 정당 일색이던 지역 민심의 변화가 보이는 가운데 여당의 TK 특별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나서면서 대구 경북 정치 구도의 주요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최근 지역 기업들이 잇따라 성추문에 휘말려 파문이 큽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노동권, 인권과도 직결되는 사회 문제인 만큼 직장 내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정규직 여성들이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구은행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정확한 실태조사를 촉구하면서 가해자 엄벌 없이는 재발 방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장 공동체 안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면 언제든지 시정하고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경북 공공기관 종사자 540여 명을 조사한 결과 5명 중 1명꼴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말을 듣는 등 성희롱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희롱 사건이 생겼을 때 적절한 사건 처리를 기대하느냐는 물음에 40%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처리 과정을 상당히 불신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이유로는 은폐 시도나 회유 등으로 공정한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답이 43.2%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을 줄이기 위해선 입사할 때부터 구체적인 내용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사를 하면 2개월 이내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런 것이 직장 내 성희롱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또 성희롱 상담과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개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제11회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1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역대 최대 참여 규모와 높은 객석 점유율로 세계적 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축제 기간에 작품을 관람한 5만 명을 포함해 딤프 관련 각종 행사에 22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42% 증가한 수치입니다. 9개 나라에서 26개 작품을 선보여 역대 최대 규모였고 전체 작품의 객석 점유율도 87%를 기록하는 등 흥행 실적도 좋았습니다. 폴란드의 3D 뮤지컬을 비롯해 인도 필리핀 뮤지컬이 국내에 처음 소개됐고 딤프의 창작 뮤지컬 투란도트는 전 세계 뮤지컬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我们这次来非常关注的一个项目就是图兰朵，我们希望把图兰朵呢能够带到全世界各地去演出，特别是呢将来能够如果有机会能做成中文版，那就是非常好的事情。 무엇보다 올해는 딤프를 세계적인 축제로 키우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 마카오 이런 데도 공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제안,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동남권에서 하객권을 또 공략하는 게 남아있고. 세계 뮤지컬 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우리 작품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딤프의 테스트 베드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 모두가 연중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중단되었던 뮤지컬 전용 극장 건립도 추진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과제도 남겼습니다. 딤프는 지난 10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세계적 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10년은 딤프를 통해 대구가 세계적인 뮤지컬의 중심 도시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최고의 현역 스포츠 스타, 여러분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프로야구 국민타자 이승엽 선수가 빠질 수 없겠죠. 한일 통상 600호 홈런, 아직도 진행형인 KBO 리그 통산 최고 기록인 459개의 홈런, 2003년 기록한 뒤 깨지지 않고 있는 한 시즌 최다 56호 홈런까지 우리 프로야구의 수많은 기록이 이승엽 선수와 함께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올 시즌도 은퇴를 앞둔 42살의 선수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운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불꽃 투혼을 이어가고 있는 이승엽 선수를 석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년 전 포항에서 우리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의 통산 400홈런 시대를 열었던 국민타자 이승엽. 지난주 마지막 포항 나들이에서 이승엽은 2개의 홈런포를 더해 포항에서 유난히 강했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짧고 강하게 추억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감정은 없었고 그냥 그저 이제 팀이 패했구나 이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은퇴 시즌이라 하기엔 너무나 뛰어난 활약. 올 시즌도 16개의 홈런을 기록, 리그 9위, 팀 내에선 외국인 선수 러프와 함께 공동 1위입니다. 함께하는 선수들도 이승엽과의 마지막 시즌에 아쉬움이 큽니다. 슬프지만 그래도 좋은 경기로 일단 보내드리고 싶은데 지금 성적이 워낙 좋지 않고 거기서도 또 좋은 활약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로서 너무 영광이고요. 은퇴를 앞두고 멋진 마무리를 꿈꿀 법도 하지만 여전히 팀을 먼저 생각하는 라이언킹 이승엽.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그동안 이어온 홈런 기록의 종착역에 관해 묻자 팀 성적에 대한 걱정으로 답을 대신합니다. 저는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매 경기 매 타석마다 그냥 그저 최선을 다해서 안타 많이 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즌이라고 해서 더 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프로야구 역사의 각종 기록과 빛나는 순간의 주인공으로 남아있는 이승엽. 삼성은 물론 KBO와 다른 구단들도 그와의 마지막 이별을 앞두고 의미 있는 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시작된 국민타자 이승엽과의 이별은 앞으로 이어지는 홈과 원정의 마지막 경기마다 함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안동댐 물고기 집단 폐사 사태가 심각합니다. 일주일 전 1000여 마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7000여 마리가 죽었는데요. 환경 관련 기관들이 조사에 들어갔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원인이 나오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안동댐 상류에 물고기가 죽은 채 떠다닙니다. 수거하기 위해서는 어선으로 일일이 건져내야 합니다. 지난 3일 1,400마리가 한꺼번에 죽은 이후 매일 1000여 마리씩 지금까지 7,300마리나 수거됐습니다. 대부분 팔뚝만한 크기의 붕어입니다. 양식이 아닌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한꺼번에 또 꾸준히 죽어 떠오르는 건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집단 폐사 원인으로 안동댐 퇴적층의 중금속이나 강으로 인한 산소 부족이 지목됐지만 유독 붕어만 죽었다는 걸 설명하지 못합니다. 붕어는 사급수 어종으로 웬만한 오염 환경에도 적응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붕어에만 영향을 끼치는 무언가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한종과 관련된 서식처나 한종과 관련된 질병이나 이런 것이 이제 원인이 되겠죠. 그러면 서식처 이상이거나 바이러스거나 세균이거나. 그러나 작년 5월 안동댐 물고기 집단 폐사 때에도 이 같은 질병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질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 자체가 복잡하고 또 변화가 심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또 밝혀내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든 일입니다. 현재 독극물, 중금속, 수질, 질병에 대한 원인 분석이 각각의 기관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13명의 위원으로 민관 공동조사반을 꾸려 오는 12일 첫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대구 달성군과 고령군 등 8개 자치단체는 녹조 발생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할 녹조 전담 연구소를 설치해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또 최근 4대 강보 수문이 계속 열려 농업 용수가 부족하고 수상 레포츠 사업에도 차질이 생겼다며 앞으로는 보를 개방할 때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경찰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습니다. 야간뿐 아니라 낮 시간에도 불시에 단속하고 특히 휴가철을 맞아 행락지 주변 단속도 대폭 강화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밤새 술을 마신 운전자가 빠른 속도로 차를 몰고 있습니다. 동승한 친구들이 운전자를 말려도 차량은 계속 질주합니다. 뭐 어디로 가노? 중앙선을 넘나들며 고개 운전은 기본. 결국 도로를 건너가던 시민을 친 뒤 건물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섭니다. 이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40%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커지자 경찰은 주 야간을 가리지 않고 음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심야 시간 음주 단속에 줄줄이 적발됩니다. 0.036 훈방 수치. 경찰은 출근 시간과 점심 시간 등 주간에도 불시에 단속하고 단속 장소도 수시로 변동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거나 음주로 인한 사망, 상해 교통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면허 정지 수치인 0.05%만 나와도 6개월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여기에 인피 교통사고까지 발생한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추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이 너무나 큽니다. 경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낮에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행락지 인근 단속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오늘 오전 수사관 18명을 보내 고령군청 산림축산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2015년 4월부터 1년간 고령 고분 정비 사업과 관련해 9억 9천만 원 규모의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가 공사하지 않고 자격 없는 업체에 하도급한 의혹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업체와 공무원 사이에 유착관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안동에서 개에 물려 숨진 70대 할머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키우던 풍산개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 짓고 오늘 개를 안락사시켰습니다. 안동경찰서는 제3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거의 없고 외상에 의한 과다출혈이라는 피해자 사인과 주민 증언, 또 개가 몽둥이를 보며 발작한다는 점 등으로 미뤄 개의 소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8일 밤 78살 A모 할머니가 안동의 한 자택에서 목과 머리 등에 심한 상처를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구 경실련과 대구 참여연대는 대구시가 추진 중인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40억 원이 투입된 충북 증평군의 명상 구름다리와 비교해도 팔공산 해발 917m의 낙타봉에 140억 원을 들여 구름다리를 조성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가 대구시 공원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자문조차 받지 않고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했다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일본 내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일에서 5일 이틀 동안 경산 지역에서 채집한 모기 680여 마리 가운데 8마리가 작은 빨간집 모기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내염은 급성으로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90% 이상은 물려도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일단 뇌염 증상을 보이면 사망률이 20에서 30%로 높습니다. 최근 우정사업본부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을 재심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구미시는 온당치 못한 처사며 빠른 시일 안에 계획대로 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시는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은 세계 각국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기본적인 기념사업이라며 이번 우표 발행을 우상화 사업이라든가 지난 정권의 비호 아래 진행된 사업이라는 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미 참여연대는 구미시의 지난 2015년, 2016년에 21세기 새마을운동 관련 보조금은 다른 새마을 보조금 관련 사업을 보충하기 위한 편법 예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해마다 해오던 사업의 명칭을 바꾼 것이라며 새마을 중앙회 등이 사용하는 명칭을 도입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으로 주택 구입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올 1분기 전국 평균이 59.3으로 지난해 4분기에 58.9보다 0.4포인트 올라 4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